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가계 부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연체율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드 대란이 재현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빚 참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빚을 비관한 대학생이 자살하겠다며 차에 불을 붙여 다른 차에 돌진했습니다. 20년 전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카드 대란이 뭔지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대학 시절 학교 캠퍼스였는데요. 정문까지 쭉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황당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 카드 하나씩 만들면 3만 원 드립니다. 나 대학생인데? 뭐지? 가서 물어봤더니 예, 대학생도 카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카드가 7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7개 만들고 21만 원. 그만큼 카드를 쉽게 만들었던 시절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함부로 신용카드 만들어주지 마라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는데 그걸 대폭 또 열어준 거예요. 왜 열어줬느냐?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경제적 위기였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 기업들, 재벌 서열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서 50개가 사라졌어요. 그 당시 그냥 많은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다행히 수출은 조금 빨리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내수예요. 그럼 내수를 어떻게 빨리 살리지? 지금 돈이 없어도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신용카드죠. 그래서 카드를 전업주부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어차피 대학생들도 졸업하면 직장생활 할 테니 쓰도록 해주자 라고 해서 카드를 엄청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카드 회사들도 그 당시 17개까지 생겼어요. 카드사들이 과열 경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습이 좀 부재했거나 아니면 아직 쓰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카드가 손에 쥐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무슨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방학 때 배낭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어떻게든 내가 그걸 갚아야지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로 호주 배낭여행을 끊어요.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이상 했거든요. 할부했을 테니까 3개월 하면 한 50만 원씩 3개월 갚아야 된다 쳐볼게요. 그거 갚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알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안 갚으면 이번 달 카드 결제를 못 하는 건데 딱 봤더니 내 지갑에 다른 회사 카드가 하나 더 있네. 그럼 그 회사에서 인출 50만 원을 해서 이 카드 회사에 결제일 전에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럼 이 카드 회사는 일단 막은 거니까 나는 일단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결제까지 빚이 여기 첫 번째 대출이 이쪽 대출로 옮겨간 거잖아요. 근데 대출은 이제 더 커진 거죠. 왜냐면 빚이 더 붙었을 테니까. 하여튼 막은 거죠 일단. 막은 그 한 달 동안 또 과외 아르바이트가 들어오길 간절히 기원하는데 그때 또 안 들어와. 그럼 이 현금 서비스와 요 대출 두 개가 이제 걸린 거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내 지갑엔 또 다른 회사의 카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국내에선 올 들어 매달 1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부분 카드빚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졌는지 궁금해요. 이게 아주 독특해요.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이 실험을 한 건데요. 현금으로 뭔가를 지불하고 살 때는 사람이 신중해져요. 근데 사이버 머니로 바꾼 다음에 지불할 땐 이게 돈같이 안 보여요. 카드도 그런 효과가 똑같이 있었어요. 예전엔 현금이 생필품을 사고 신용카드가 사치품을 샀었어요. 상품권으로 사는 물건들하고 현금을 주고 사는 물건들의 종류가 많이 달라요. 상품권은 어디서 얻은 선물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을 사요. 굳이 내가 안 사도 그만인 물건들을 이건 상품권을 사야지 하는 그런 약간 허영 어린 물건들이 좀 있고요. 문제가 어떻게 터졌고 그리고 그 후폭풍은 어떻게 있었나요? 여기에 할부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세 달치를 다 못 갚았어요. 근데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더 높으니까 150만 원의 돈만 갚으면 될 게 아마 그 사이 200만 원 돼 있을걸요? 200만 원을 또 그 사이에 또 못 갚으면 이게 또 빚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뻥 터지죠. 한꺼번에 몇백만 원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 인수합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방금 이런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카드사 부실로 이어지는 거죠. 모은 고객들마저도 부실 고객들이 많아지니 카드 회사들의 부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우량한 카드 회사들이 그걸 사가면 되거든요. 그중에 업계 1등 했던 곳이 LG카드였어요. 그만큼 공격적인 경영을 한 거죠. 그렇게 고객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 부실 고객도 그렇죠. 근데 그 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해진 거예요. LG카드 현금 서비스가 오늘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LG카드는 지금 신한카드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7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다시 그 카드 대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생각해보면 뭐 재직증명서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아요. 근데 왜 요즘 다시 카드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왜 있는 걸까요? 가계부채 증가 때문이죠. 상징적인 숫자로 1,000조 원 얘기하잖아요.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아니면 그 빚을 다 못 갚을 사람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카드 연체율, 그 다음에 개인 파산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리볼빙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리볼빙이 뭐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번 달 말일 날 카드 대금으로 결제를 해야 될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카드 대금을 갑자기 실직을 해서 못 갚게 됐어요. 그러면 이 200만 원을 다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볼빙이에요. 리볼빙을 제가 스스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10달에 나눠서 갚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20만 원에다가 플러스 소정의 이자, 금전적으로 채무 상황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리볼빙마저도 연체가 일어났다는 건 정말 거의 막바지까지 이르신 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리볼빙을 대출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할부도 대출이고 리볼빙은 더 큰 대출이에요. 무조건 내가 내 원금이 아니라 소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누렸을 때 그 대가 플러스 뭔가 금액을 더 주는 거는 다 이자잖아요. 이자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다 대출이에요. 왜 남에게 공짜로 돈을 주죠?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건 내가 그만큼 남의 돈을 빌려 썼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리볼빙은요, 원래 할부로 내가 돈을 빌려서 돈을 쓰고 있었던 것에 더 유예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대가를 더 지불해야겠죠. 더 큰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대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채무 조정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복수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카드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전 국민이 카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빚이었던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만큼의 엄청난 카드 대란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취약계층이 카드 사용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점점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파산이라든가 그리고 영세한 기업들의 또 파산 또 청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라고만 해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만 계속 도출을 해버리면 결국 경제가 안 살아나요. 경제는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길목을 잘 터서 돈을 쓰고자 하는 계층에게 훅을 걸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잘 만든다면 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